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어당TV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족된 그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어떤 코로나 사태 이후 악화된 관계 속에서 현재 그 베트남과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자 뉴스에 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베트남 정부의 그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공장으로 현재 파견 업무를 떠나야 되는 한국인 700명에 대해서만 입국 제한 조치를 풀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어떤 답변도 듣지는 못했죠. 사실 베트남 정부가 그걸 풀어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 다낭에서 한국이 격리 조치를 했던 일도 있기 때문에요.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 그 베트남 공장에서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OLED를 생산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제품을 모두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갤럭시 생산에 어떤 신제품 생산에 일정의 차질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SNS 상에서도 베트남 젊은 사람들도 한국 문화, 한국 정부, 한국 회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해시태그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Apologize to Vietnam이라고 하는 그런 해시태그도 트위터에서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베트남이 한국과의 어떻게 인연 끊기에 좀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당황스러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한국 회사의 베트남 투자는 역사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사드 사건 이후에 이제 정부가 이제 탈중국 경제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기조하에 이제 중국에서 벗어난 어떤 새로운 동남아 시장을 찾게 되면서 그 후보로 올라서 지금까지 쭉 연을 이어온 것이 어떻게 보면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저희의 파트너로서 같이 이렇게 연을 맺은 거고요. 사실 이제 베트남에 가장 먼저 이제 진출을 했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효성이 있습니다. 효성은 타이어에 들어가는 섬유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삼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공장이 현재 베트남에 있습니다. 현재 2019년에 베트남의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전자가 거의 베트남을 먹여 살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단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이 2,400억 달러였어요. 2019년에. 그 중에서 삼성전자 수출액이 600억 달러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5%를 차지했습니다. 그거를 개인별 소득으로 환산을 하면은 현재 베트남 1인당 GDP가 2,600달러입니다. 2,6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600달러가 한 66만 원 정도가 삼성전자가 벌어오는 1인당 GDP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삼성전자 베트남 진출은 베트남에서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베트남의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그 유치를 위해서 엄청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제 혜택이 규정법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국회 동의를 거쳐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베트남의 응웬던중 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런 제안을 해서 결국 이루어진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 법인세가 28%입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베트남 총리는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원하는지를 먼저 물어봤었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15%를 제시받았다고 하니 베트남 쪽에서는 법인세 10%, 원래 28%에서 10%만 제시를 했었죠. 법인세를. 대신 베트남에 5조 이상의 돈을 투자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가 현재까지 한 30조 이상이 투자가 됐었고요.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던 효성 같은 경우도 10조 이상을 베트남이 투자를 했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회사가 굳이 이렇게 효성과 삼성전자처럼 공장 짓는 회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그 하노이시 같은 인프라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60% 이상은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도시가 건설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이 스마트 시티 또는 스타레이크 시티 같은 베트남의 신도시화 사업의 일환들이요. 이런 대부분의 굵직한 메가 프로젝트들이 모두 한국 건설사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만 해도 하나건설이 그 베트남 빈증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MOU 체결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베트남 건설협회장과 각 건설회사 CEO급들이 한국을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건설사와 함께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MOU 체결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베트남이 계속 한국과 이런 식으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있게 되는 어떤 로스가 최소 25%에서 30%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순한 예로는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시작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그리고 각종 건설 회사가 현재 저희 돈으로 인베스트먼트를 해서 투자를 해서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베트남 시내 인프라 사업들, 이런 것들이 한동안 발이 묶였을 경우에 베트남이 상당히 지난 10년 동안 이뤄왔던 고속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아마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